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인성면접의 이해 및 사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능력들을 이야기한 모습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조직에서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을 가정을 해서 각각의 그런 모습들과 또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능력들을 제가 세 가지씩을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런 능력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동영상을 통해서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각각 그런 그 모습마다 세 개씩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뭐 아름다운 능력들은 천 가지가 뭐 부족하겠습니까? 만 가지가 부족하겠습니까? 굉장히 많겠죠. 자, 기업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능력들, 다 좋은 능력들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기업에서 특별하게 더 신경 쓰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능력들을 골라서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인재상들을 미리 규정을 해놓고 있죠. 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 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인재상들을 충족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기업에 새롭게 이렇게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는 아마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서 정해놓은 인재상이라는 부분을 집중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인재상은 어떤 능력 중심이라기보다는 인성에 관련된 부분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성을 판단하는 굉장히 훌륭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도 전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로 기업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 그리고 판단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지원자죠? 이력서의 한 부분이 보여질 겁니다. 2013년 3월 12일부터 2014년 5월 22일까지 사마마트 청과물 코너에서 판매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돼 있네요. 자, 물론 이 부분만은 아마 이력서에 들어가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자기소개서를 안 읽어봤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요 글자들만 가지고 이 면접관이 한번 판단을 한다고 먼저 가정을 하고요. 그 기업의 인재상 3개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열정적인 인재,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성이 강한 인재, 그리고 세 번째는 창의적인 인재, 이렇게 제가 임의적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례대로 이제 면접관이 열정이라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사마마트 청과물 코너에서 판매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아마 굉장히 규모가 있는 아마 그런 정도의 마트인 것 같아요. 열정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까요? 자, 지원자한테 질문을 해야겠죠.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열정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물론 그것도 뭐 나름대로의 질문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사마마트 청과물 코너 판매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열정이라는 키워드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잘 그 사항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자, 지원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요. 자, 입사 지원서를 보니까 여기 이력서에 사마마트 청과물 코너에서 판매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맞습니까? 네, 질문 드릴게요. 자, 본인이 판매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일은 뭐예요?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판매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러면은 아마 지원자가 나름대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일이 고객 관리였습니다. 첨가물 코너지만 의외로 자주 오시는 단골 고객이 많았고 또 까다로운 또 이렇게 제품을 선별하는 고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고객들을 저는 한 분 한 분 철저하게 기억했고 또 그분들이 올 때마다 아는 척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제품을 또 사가시면은 간단하게 수첩에다가 그런 사항들을 메모를 하면서 저는 단골 고객들을 집중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면접관이 물어보는 그런 사항에 대한 1차적인 매칭은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식입니다. 기업은 열정이 있는 인재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열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에는 굉장히 지원자도 답변하기가 애매하고 또 그리고 이 면접관이 들어서 판단할 때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입사 지원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이렇게 어떤 경험들, 이라는 부분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제1 인재상인 열정이라는 부분을 매칭시킨다면 제가 드리는 식의 그런 얼마든지 질문이 가능하겠죠. 이게 이제 면접관들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기법들입니다. 자, 기업에서 근무하는 그런 또 면접관들은 이런 스킬들을 수시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책임성 있는 인재가 그 기업의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이런 책임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마마트 첨가물 코너 판매 아르바이트하고 연결을 시켜볼까요? 자,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자, 우리 지원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마트 첨가물 코너 판매 아르바이트라면은 뭐 굉장히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 사마마트 판매 아르바이트를 했던 본인의 경험을 돌이켜 봤을 때 본인은 100% 책임감 있는 일을 했다고 자신하십니까? 아니면 몇 퍼센트 정도만 책임감을 본인의 그렇게 숫자로 또는 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 판매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100%의 책임감이 있는 일이라면 본인은 과연 몇 퍼센트까지 본인의 책임력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100%라는 얘기는 듣지 않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들도 기업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 질문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의 그런 어떤 능력들 수치화시키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원자가 얘기했던 그 점수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그런 질문 스타일이 되겠죠. 자, 100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0점은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또 이렇게 면접관들이 장치를 또 걸기도 합니다. 몇 점이 가장 올바른 숫자일까요? 100점 얘기하지 말라 했으니까 무조건 99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또 면접관이 99점이구나, 훌륭하네 하고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좋게 점수를 주고 끝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더 무서운 질문들이 이어질 수 있어요. 세상에 100% 책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100%라는 거를 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 99%를 이야기했다. 그건 최고 점수인데 혹시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질문이 또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럴 때는 또 당황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이제 정말로 99점이라고 얘기했으면, 99%라고 얘기했으면 거기에 맞는 근거적인 어떤 경험들을 또 이야기해야겠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일을 하면서 제가 손님들이 두고 간 지갑을 찾아왔던 것이 총 14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지갑을 주인한테 돌려주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그렇게 고객한테 문의를 해서 고객들한테 잘 전달이 됐는지 확인까지 해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저의 책임성의 모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또 제가 이렇게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무려 이렇게 1년 이상을 한 곳에서 근무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책임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근무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걸로 계속적으로 자신의 그런 책임성을 요구된 만큼 어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갑자기 멍하고 있다가요, 책임이라고 하는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런 정보는 인재상을 통해서 유출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유추된 거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에 맞추는 작업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우와 저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하고 예상으로 또 준비가 가능한 그런 테크닉임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 기업에서 요구되는 역량 중에 하나가 바로 창의적입니다. 창의력. 자, 창의적인 인재. 뭐 이렇게 아마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창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면접관이 지원자의 그런 사마마트 첨가물 코너를 가지고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지원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사마마트 첨가물 코너에서 어떻게 열심히 좀 팔았어요? 그러면 대부분 잘 팔았다고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얘기를 다시 이어나갈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똑같은 판매 방식 말고 본인만의 어떤 방법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좋은 결과를 좀 나타냈는지 본인만의 그 판매 노하우 아니면 본인만의 새로운 판매 방법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창의력을 아마 물어보는 경우가 전형적인 스타일일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 거 없었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거 인재상 아닙니다. 그 기업에 못 들어가요.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죠. 네, 남들은 그냥 단순하게 세일입니다. 지금 사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일반적인 멘트를 했는데 저는 좀 리듬을 살려서 좀 고객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멘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감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마감입니다. 마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방법들을 써서 저 총각이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껴질 만큼 정말 큰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듬을 살려서 이야기했더니 다른 주변에서 판매하시는 분들과 목소리가 섞여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특징들을 듣고 또 고객들이 오시는 모습을 그동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제가 창의력을 현장에서 발휘했던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면은 또 매우 훌륭한 지원자인가요? 감히 이렇게 동영상을 보는 나는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 높은 수준에 있는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과연 창의력을 왜 물어봤을까? 자, 창의적인 사람. 그래요. 능력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지만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업의 인재상과 연결시킨다면은 그거는 또 인성이라는 부분들하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하게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저는 그 자신감을 심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업들이 생전 처음 보는 질문할 거니까 각오해라. 준비해도 안 된다. 면접은 도안이면 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제발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재상이 왜 중요하냐면요. 인성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인성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냐면요. 그 기업에서 좋아하는 그 요소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아름답고 많고 많은 그 아름다운 능력들 중에서 하필이면은 그 기업에서만 중요한 그 몇 가지, 약 3가지에서 약 5가지로 규정되는 그 특정한 능력들, 그렇기 때문에 인성적인 요소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능력이라고 하면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공통 역량과 직무 역량 이렇게 2가지를 좀 나눌 수 있어요. 자, 근데 조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공통 역량, 다시 말해서 인재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재상은요, 분명히 말하지만 능력 부분이 분명히 능력 부분을 많이 포함을 하지만 그 속성들을 가만 보면은 그 능력들을 통한 인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각각의 그런 자기소개서에 또는 이력서에 나오는 다양한 사례들을 최대한 매칭시켜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면접에서는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인성에 대한 이해와 사례 이 부분 잘 기억하셨죠?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